오늘 새벽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트레이더들의 강제 정산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에서 불플래그 패턴이 완성됐고 이더리움 저점부에서는 다이아고널 패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두 패턴이 같은 시점에 겹쳐서 완성된다는 건 추세 전환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각 패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어느 구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차트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저점 구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전형적인 불플래그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플래그에서 ABC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상단 추세선을 돌파할 때 본격적 상승 국면이 열리는 게 이 패턴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폴의 길이만큼 이후 상승폭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돌파가 확정된다면 목표 구간 자체가 상당 위로 열려 있습니다. 이 불플래그 패턴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상단 추세선을 돌파했느냐가 아니에요. 돌파 이후 4시간 봉 캔들 몸통이 추세선 위에서 마감되는지 그리고 이후 되돌림이 나왔을 때 추세선이 지지로 작용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패턴의 신뢰도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RSI가 맞물리면서 신뢰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76,000달러 안팎 고점 구간에서 4시간 봉 RSI가 점선 바깥 과매수 구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점에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됐고 이후 추세가 강하게 꺾였습니다. 반대로 65,000달러 안팎의 저점 구간에서는 4시간 봉 RSI가 과매도 극단까지 내려왔어요. 과매수에서 꺾이고 과매도에서 반등하는 구조가 같은 시간대 차트에서 두 번 연속으로 확인된 거예요. RSI 단독으로는 허위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베어 플래그와 불 플래그라는 가격 패턴이 함께 붙어있을 때 신호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패턴과 지표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구간은 차트 분석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구간이에요. 이 조합이 반복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상승 관점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더리움 차트에서는 더 강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다이아고널 패턴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쐐기 형태로 점점 수렴하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이 패턴이 2,000달러 초반대 저점부에서 완성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이아고널은 고점에서 나오면 추세 종료 시그널로 해석되고 저점에서 나오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을 암시하는 시그널로 읽혀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방향만 반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이 패턴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1년 차트에서 이 패턴의 저점부에서 완성된 직후 대형 상승이 이어졌어요. 작년 말고 고점 구간에서도 다이아고널이 완성됐는데 그때는 고점에서 나왔고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채로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점에서 완성됐다는 점에서 해석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다이아고널 패턴은 완성 이후 비파동 근처까지 추세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점부에서 완성되는 경우 비파동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석하며 이더리움은 현재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비파동 레벨이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저항 구간이 돼요. 상단 추세선을 돌파한 직후 리테스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캔들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다이아고널 패턴이 완성된 이후 나오는 초기 슈팅은 빠르고 강한 경우가 많아서 이미 올라온 자리에서 쫓아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리테스트 구간에서는 4시간 봉 캔들 몸통이 상단 추세선 위에서 마감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패턴의 실패로도 볼 수 있고 충족된다면 비파동을 향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파동 레벨에 도달했을 때 이더리움이 어떤 캔들을 만들어내는지도 이후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대로 윗꼬리를 달면서 지지 흔적을 남긴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도 지금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는 3파 상승 진행 중인 구간으로 읽혀요. 1파에서 기초 상승이 나오고 2파에서 조정이 오고 3파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충격파의 흐름이에요. 3파는 충격파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길게 이어지는 파동이에요. 이 관점이 유효하다면 지금 나오는 반등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이후 첫 번째 대형 파동의 초입 구간이 돼요. 파동 카운팅이 틀리지 않으려면 2파 저점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한 3파 관점은 유효하게 유지돼요. 반대로 이 저점을 아래로 이탈하면 파동 구조 전체를 다시 카운팅해야 하고 상승 관점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레벨이 상승 관점의 마지노선이자 손절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진입하는 건 손익비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저점에서 이미 상당폭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파동까지의 남은 수익
진입폭보다 손절 라인의 거리가 더 길어져요. 방향이 맞더라도 손익비가 맞지 않는 자리에서의 진입은 리스크가 큽니다. 트레이딩에서 손익비를 따지는 이유는 방향이 맞아도 손절이 먼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단기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곳은 두 곳이에요. 첫째는 비트코인 상단 추세선 돌파 이후 횡보 구간이에요. 볼플래그 패턴에서는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근에서 횡보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횡보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단기 눌림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익비가 다시 좋아집니다. 둘째는 이더리움 비파동 근처 저항 이후 눌림목이에요. 비파동 부근에서 한 차례 꺾인 뒤에 비트코인 상단 추세선이 지지로 작용하는 자리가 맞물리는 구간. 그 타이밍이 손익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진입 자리가 됩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캔들 몸통이 마감되는 레벨이 지지로 전환된지 확인하는 게 이 구간에서의 핵심 체크 포인트예요. 이 레벨을 몸통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횡보가 이어진다면 이후 상승 관점을 유지하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짚고 갈게요. 지금 상승 흐름 자체가 꺾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속도예요. 상단 추세선 돌파 이후 4시간봉 RSI가 빠르게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횡보 없이 과열이 먼저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 되돌림이 예상보다 깊어질 수 있고 매수 타임이 그만큼 까다로워요. 비트코인 상단 추세선을 캔들 몸통 기준으로 완전히 넘겨주는지, 그리고 횡보 구간에서 이전 고점 레벨 아래로 캔들 몸통이 이탈하지 않는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승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에요.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상승 관점은 계속 유효해요.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이 나오는 구간이고, 이런 속도 조절 구간이 오히려 다음 매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숏 포지션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흐름은 시장이 방향을 이미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뛰어드는 것보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구간 중 하나를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한 싸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